노무현의 사람 사는 세상 파트 2 노무현의 정책 중 교육 1. 우리 대학이 어떻게 외국의 대학과 경쟁해서 앞서가고 우리 대학에서 양성한 사람이 품위 있고 이웃을 생각하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사랑과 유대에서 따뜻한 세상을 끌고 갈 수 있는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모든 걸 통틀어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로 가자는 것입니다. 2003년 11월 21일 대학 경쟁력 강화 보고회의 및 오찬 발언 2. 빈곤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총체적인 보호 관리와 종합적인 교육의 장을 마련해 준다는 차원에서 방과 후 학교가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한 사고를 가진 건강한 시민을 길러내는 것이 교육의 핵심이고 국가가 해야 할 일인데 방과 후 학교도 이 같은 시각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빈곤 아동과 청소년 대책은 사랑과 윤리 공동체이자 가장 기본적인 교육 단위인 가정에 대한 대책과 유기적으로 결합되도록 해야 합니다. 2004년 7월 1일 국정과제 회의 발언 3. 누가 인재냐고 했을 때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과 전문 기술과 더불어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는 사람입니다. 즉, 인간관계입니다. 중략. 내가 마음을 열고 상대방에게 믿음을 주고 사람들이 여러 측면에서 나를 믿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최고의 기술은 내가 상대를 믿고 상대가 나를 믿게 하는 열린 자세라는 것입니다. 상대를 존중해야 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능력이 뭐냐? 사물과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것이 최상의 방법인가?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끊임없이 생각해 나가야 합니다. 사물에 대해 관심을 갖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끊임없이 보이고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친구가 되고 싶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 과정에 이 부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갖춰 나가야 합니다. 지금 배우고 있는 기술은 기본적인 것이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 직장을 위해선 최선을 다하고 사물에 대한 관심, 하는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 일을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흥미, 노력도 중요하지만 흥미를 가져야 합니다. 관심과 흥미를 갖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2004년 11월 26일 무역의 날 무역협회 부설 무역아카데미 방문 발언 4. 경쟁을 위한 투자도 투자이지만 보다 더 창의성, 사회성을 길러주고 사람의 품성을 풍부하게 만들어내는 교육이야말로 투자 효과가 제일 큰 것 아닙니까? 그래서 투자하겠습니다. 중략. 우리 학교를 살려야 교육이 살고 교육이 살아야 세계 경제에서 이기고 사회도 합리적인 사회에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교육입니다. 한국의 미래 키워드가 뭐냐? 교육입니다. 1등이 되자고 해도 교육이고 양극화 해소도 교육을 통해서 해야 하고 뭐든지 교육 빠지고 되는 것이 없는데 학교가 무너지면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2006년 5월 4일 방과 후 학교 확산을 위한 전국 교육감 교육장과 열린 대화 5. 이 정책 방과 후 학교 이 성공하면 교육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교육의 품질이 많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전인 교육을 얘기하는데 한 학생의 전 생활을 다 책임지는 교육을 해줄 수 있습니다. 아이 교육뿐만 아니라 맞벌이 부부의 어려움이라든지 여성 인적 자원의 사회적 활용 이런 데도 성공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형성된 다양한 공동체 그보다 근본적인 지역 공동체를 복원시킬 수 있습니다. 중략 입시를 위한 보충 교육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 방과 후 학교는 것은 아닙니다. 중략 방과 후 학교 교육이야말로 내 아이만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더 잘 교육시키는 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성공하면 여기에서 이웃이 생기고 지역의 공동체가 생기고 밤늦게까지 일하는 어머니들의 아이들이 안전한 배움터 휴식처를 밤에도 유지해 줄 수 있고 그렇게 좋은 공동체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스스로 평생 교육에 참여할 수 있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06년 12월 15일 2006 방과 후 학교 성과 보고회 발언
6. 방과후 학교는 대통령 프로젝트입니다. 1차적으로 사교육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나 좀 더 크게 보면 저소득층 학생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을 보호하고 학교가 지역 사회의 구심 역할을 함으로써 지역 공동체를 복원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98.7%의 학교가 방과후 학교에 참여했고 280개 시범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로 인한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1인당 월 6만 2천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어 교육의 확대를 위해서는 통신교육 등 다양한 교육 매체를 개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교육 기회,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2007년 1월 23일 신년 특별 연설. 7. 누구라도 내 자식을 인류 대학 보내고 싶고 누구라도 우리 대학이 좋은 아이들 뽑아서 또 인류하고 싶고 같은 값이면 좋은 아이들을 뽑으면 가르치기 쉽죠. 쉽게 인류 대학이 되고 싶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좀 모자라는 사람도 뽑아서 힘이 들더라도 뽑아서 인재를 만들고 내 자식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자식이 모두 함께 어우러져서 평등하게 서로를 나누고 의지하고 돕고 살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 가도록 어른들이 지도해 줘야 돼요. 2007년 4월 8일 EBS 특강. 8. 대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만 계속해서 합격시키겠다는 것이 교육적으로 과연 효율적인 것인가? 공부만 잘하는 학생들 자꾸 뽑아다가 시키면 반드시 교육적으로 성공을 하는가? 그 점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공부를 잘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이 함께 작용을 하게 돼 있거든요. 성적이 나쁘면 그 이유에 맞는 환경적 요인들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가정 환경과 학교 교육 환경 이런 것들을 전부 고려해서 교육적 요소가 반영되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환경이 좋은 학생들만 뽑아서 대학에서 교육시키는 것이 윤리적으로 정당한가의 문제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건 사회의 미래를 생각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2007년 4월 8일 EBS 특강. 9. 교육의 기회 균등은 매우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엘리트 계층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 전 국민 개개인의 직업적 역량을 향상시키는 기회,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혁신 역량을 투입할 수 있는 기회의 균등과 나아가서 그 사회가 소위 격차와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만과 갈등, 그로 인한 사회적 분열을 통합해 나가는 국가적 장래 전략을 생각해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회균등 할당제는 도덕적 가치일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전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 6월 26일 대학 총장과의 토론회 발언. 10. 정부가 대학 교육의 방향을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할 수 있는 가라는 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정부도 지금 답답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지시하고 요구하는 것으로만 보지 말았으면 합니다. 최종적으로 대학 교육은 자율이지만 대학 교육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책임을 국민들은 정부에게 묻고 있습니다. 또 어느 나라에서도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은 교육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간섭하나 안 하나 이런 방법이 아니라 주거니 받거니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함께해 가면서 좋은 답을 찾아냅시다. 수급의 불일치 문제에 대한 답을 내놔야 합니다. 정부 아니라도 대학은 이미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아마 교육의 공급자가 갑의 위치에 있었다고 한다면 점차 을의 위치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학은 정부가 아니라도 스스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거기에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해 방향 전환에 도움을 주고 재정과 같은 사안에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협력 관계로 풀어나가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인적 자원 면에서 풀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 염두에 둬야 할 것은 기회균등의 문제입니다. 미래를 멀리 내다보는 교육 전략이고 기회균등의 전략입니다. 유아 시기부터 초등학교부터 예방적 투자 또는 선제적 투자라는 관점의 교육 정책이 많이 들어 있었는데 이것이 매우 바람직한 보고라고 생각합니다. 2007년 7월 27일 제1회 국가인적자원위원회 회의 발언. 11. 교육시설,
교육제도는 공공의 재산입니다. 사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공의 재산이 아니죠. 선진국이 뭐가 선진국이냐? 공공의 재산이 많은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그 사회의 부를 전부 개인이 집안의 금고 안에 쓸어 담아 놓고 있는 사회는 부자 나라가 될지 모르지만 선진국은 안 됩니다. 선진국의 순서대로 개인의 집 담장 바깥에 있는 재산의 총량을 합하면 더 많은 것이죠. 공공의 재산이 더 많은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공공재가 교육입니다. 중량. 교육이 제일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각 기업이 할 수도 없고 국가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사람한테도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만 져주면 그 사회를 그렇게 저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2007년 10월 12일 방과후 학교 모범 현장 방문 및 성과 보고회 발언. 교육에 관해서도 그렇게 길진 않네요. 다음은 이제 파트 3로 넘어갑니다. 노무현의 사상, 그중 역사, 인식, 진보주의, 지도자의 역할, 시민의 역할, 사람 사는 세상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럼 이것들은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영상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한 만큼 사랑하고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뿅!